최근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말라. 달리 표현을 하면요, 역시 규제가 있는 지역이 결국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네, 부동산 얘기 좀 해봅니다. 한국 그리고 세계 경제 이슈를 부동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는 아무튼 부동산 시티타임스의 유은길 경제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하고 또 몇 곳이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다시 묶였잖아요. 네, 적용은 지난 24일부터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일단 그 변화 상승률 통계치만을 보면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상승을 끝내고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매수 심리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요,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9.0으로 전주의 100.6 대비해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월 셋째 주 5주 연속 상승을 마감하고 하락으로 돌아선 것인데요. 조금이지만 일단 떨어졌다는 게 방향을 하향으로 바꿨다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제 포함된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 102.3으로 전주의 107.3 대비해서 5.1포인트나 떨어져서 하락세가 컸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게 뭐예요? 자,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거는 부동산원이 그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서 네. 아파트 매매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면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100 미만이면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매매 수급 지수가 이제 서울의 경우 100 이상에서 발표 이후에 지난주 99로 즉 10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5포인트나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파트 매물 관련 수급 지수는 일단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 네네. 근데 이게 실제 거래 가격면이랑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가격 측면에서도 이제 가격 상승률이 이제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24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 상승률은 0.11%로 전주의 0.25%의 절반 이상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강남구는요, 0.83에서 0.36%로, 서초구는 0.69에서 0.28%로 2배 이상 상승폭이 꺾였고요. 네. 0.79%로 약간 더 급등세를 보였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마이너스 0.03%로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58주 만에 가격의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 역시 이제 좀 둔화됐는데요. 0.18%로 직전 주인 0.34%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네. 송파구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송파구 잠실 지역이 사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에 이제 관심 지역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재지정되면서 외곽 지역과 함께 좀 여러 가지 이제 거래가 더 침체되면서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크게 떨어졌으니까 일주일 새 그 사이 변수였던 대책 발표가 심리와 가격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쭉 이어질 것 같은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자, 일단은 지금 뭐 하여튼 충격요법으로 또 강하게 묶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수치가 이제 변화가 됐는데요. 그 당분간은 좀 관망세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2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2분기에는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에 이제 투기와 투자 수요가 사라진 가운데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려는 심리가 이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상당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줄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송파구 잠실 지역에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예를 들면 30억대 호가를 하던 아파트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27억대로 약 3억 원 정도 이제 가격이 낮아져서, 아니 일주일 만에 이렇게 3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참. 대책 발표 후에 이제 호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실제 거래된 매물도 이 정도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입장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전환해서 보면 투기 투자가 아니라 네. 그냥 정말 실수요자, 필요한 분들.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혼자 이제 생각해 본다고 예를 들어보는 거죠. 아니 내가 만약에 지난달 2월 달에 대책 발표 전에 이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3억 원을 바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또 이제 상승률이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4월 달에는 혹시 가격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지금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네. 막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이제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간을 좀 두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네. 근데 급전이 필요가 하는 이제 자금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급매로 이미 거래를 했거나 이제 아예 뭐 포기하거나 하여튼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자금력이 있는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혼란 상황에서 팔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더 버티고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매수 매도 모두 이제 관망세로 최소 석 달 정도 이상을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2분기 동안에 이제 매물 자체도 잠기고 가격도 조금 더 하락세를 이제 보이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대출을 지금 조이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대출 이제 급등을 막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가 됐던 실수요자가 됐든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2분기, 3분기까지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정부도 이게 그 재지정을 하고 6개월 후의 상황을 보고 다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역시도 한 6개월 정도 시장은 관망세 속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나 정부나 다소 이제 관망세 속에 안정세는 한 2, 3분기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고정수와 변수가 있잖아요. 네네. 변수로 볼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서. 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제 주위에 뭐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분들 지금 얘기를 전언을 해드리면서 이제 제가 좀 살을 덧붙여서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싶은데요. 최근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말라. 규제 지역만 그럼 투자를 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가만히 들으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마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규제 지역에만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우픈 현실인데요. 핵심적인 어떤 요소를 찌른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뜨거운 곳을 사라는 얘기인가요? 정부가 어떤 지역을 이제 규제를 한다는 것은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시장 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겠죠. 자, 가만히 놔두면 가격이 계속 올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꾹꾹 눌러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달리 표현을 하면요. 역시 규제가 있는 지역이 결국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규제가 없는 지역은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여기에 투자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투기나 투자가 아니라 건전한 실수요자 입장으로만 이제 상황을 또 생각해 보자는데요. 그래야죠. 예. 내가 올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리고 강남권에 뭐 삶의 근거지가 있는 사람이 사업이 네네. 거기 있든 뭐 직장이 있든 가정인데 가정을 그렇게 해서 근데 돈이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집을 어디다 마련을 하고 싶겠습니까? 집이라는 거는 한두 달 내에 이제 자주 거래하는 그런 가벼운 상품이 아니고 네. 평생 해야 뭐 한두 번 전 재산을 모아서 이제 거래하는 중요한 판단의 그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나중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인간의 이제 당연한 심리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곳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굳이. 이게 다만 이제 강남권이 아니라 지방의 어떤 핵심 지역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집을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라도 내가 떨어질 곳은 내 집을 사고 싶지 않고 오를 곳을 사고 싶은데 그곳이 투자자의 어떤 조언으로는 규제가 있는 지역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규제는 이제 언젠가는 또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서 지금 가격을 조정을 받는다면 더 적극적으로 그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여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를 이제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번에 이제 대책이 나와서 가격이 이제 조정세로 바뀌었어요. 하락세로 이제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2, 3분기에 만약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계속 받고 있다면 오히려 투기 투자 세력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수요자들 자체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 지금 내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규제가 풀리면 내 집도 마련하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매수세가 다시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쭉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변수나 한국 정치적 상황, 뭐 경기 상황들의 변수는 제외하고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네, 한국 경제 좋지 않다고들 네.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봐도 뭐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고요. 네. 또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제 경제나 무역 상황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네, 불황기는 분명한데 네, 네. 보통 어때요? 불황기에 집값 상승이 있나 계속되는가요? 이런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변한커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 주위에서도 아니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게 강남 집값만 계속 오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집값 왜 계속 오르냐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이제 요걸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원가 개념, 또 불황 개념, 그다음에 부동산의 특수성. 근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은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쉽게. 예, 부동산 특수성 이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지금 이제 강남권이 문제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원가 개념을 일단 말씀드리면 당장 4월 1일부터 지금 식음료 가격 올린다고 지금 예고가 나왔습니다. 네. 예, 뭐 커피, 라면, 빵, 음료, 맥주 가격 다 올린대요. 이게 지금 저희들 불황기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가격들이 다 오르잖아요. 이 가격이 왜 오릅니까? 원가, 원재료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불황기인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사람들이 사실 상품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파트의 원료가 되는 원자재, 네, 건축 네, 자재 가격이 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게 신축 아파트 분양을 하든 뭘 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재건축 조합, 뭐 재개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계속 다툼에 벌어지는 원인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구축 아파트도 아니 지금 분양한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게 따라가는 가격이 생기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강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네. 특히 이제 강남 쪽에 더 집중해서 보면요. 불황기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 불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가도 문을 닫고 공장도 문을 닫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이러니 땅, 공장, 상가 투자가 줄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그것도 이제 좀 줄 수는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불황기라도 거주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 투자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존재는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다주택 투자를 하지 않고 하나만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투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을 더 좋은 집으로 옮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황기에 돈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현금력이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내가 사는 집을 그냥 차라리 더 좋은 집으로 가자. 네.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불황기에 이제 강남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되고요. 금리는 불황기에 내리게 되거든요. 금리는 불황기에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서민들의 생활 안정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낮은 금리를 또 활용해서 투자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도 금리가 낮아지면 그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황기에 집값이 올라갈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모든 요소가 완전히 불황기라면 뭐 강남이든 뭐든 집값이 다 떨어지겠지만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불황기는 불황기인데 조금 있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심리들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을 때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부동산 얘기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네. 이은길 CT타임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